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뭘 보면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주는가?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구간을 구해주는 것이 연립부등식이야. 그래서 1차 연립부등식을 풀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2차 연립부등식에서도 각각 부등식을 문제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통해서 부등식 수직선을 그려주게 되고 수직선을 넣고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게. x-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직선 그려주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인수는 어떻게 돼요? 2x 2, 5, 10, 5, 3, 15 그러면 2하고 5를 곱해주면 되지? 2x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고 x하고 5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다. 이렇게 직접 해도 상관없어. 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자 x가 되고 5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얘보다 작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구간은 여기가 돼서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서 x의 제곱에 플러스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준다 했어? 생각했으면 두 개씩 해야 되는데 맨 앞에 맨 뒤에 계산해주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두 개와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이용해 주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x의 제곱에 플러스 x-2가 0보다 크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1이 0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서 요놈하고 요놈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야. 1차 연립부등식처럼 일단은 부등식, 자,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x, y, z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있어. 하지만 연립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미지수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식을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각각의 식의 부등식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얘네 둘 다 모두 수직선을 그려주게 되고 그 수직선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문제 푸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의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자, 그런데 얘네들의 해를 구해주고 했더니 해가 얼마가 된 거야? 해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해라는 것은 둘 다 모두 만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둘 다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얘는 구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돼? x-3, x-2가 0보다 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게 뭐야? 그래도 문자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를 범위를 알아야만 내가 계산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자,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고 두 수의 곱이 4a가 되는 두 수는 뭐가 된 거야? a하고 4니까는 자 x 마이너스 a하고
x-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4보다 작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 다음에 a와 4가 서로 같으면 일단 x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4보다 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총 모두 세 가지 형태로 나와. a가 4보다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그 셋 중에 어떤 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얘하고 원래 정확히 항상 부등식을 계산하는데 미정계수가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을 먼저 수직선 그려서 얘를 맞춰나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일단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되는데 요거의 해를 봤더니 뭐가 된 거야? 해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그렇지? 겹치는 부분이 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부터 까맣게 칠해서 위로 올라가서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니? 위로 올라가야 되겠니? 밑으로 내려가야 돼. 자, 그러면 3도 여기도 하얗게 칠해진 거잖아? 흰 콩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해야 되니까 요 A라는 것은 3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야. 그렇지? 자, 근데 2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도 해가 나오게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올라왔다가 2하고 3 사이에 떨어져야 된다 말이죠. 자, 부등식 계산할 때 부등식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크다 작다를 결정하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결정하는 형태의 꼴로 나눠라고 했었지. 그래서 일단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범위에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크다 작다 결정을 해줬어. 즉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만약에 2랑 서로 같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가 들어가? 아니지. 하나는 검은 코이지. 하나는 흰 코이니까 해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2랑 같아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 다음에 A는 3과 서로 같으면 여기에 해가 들어가? 3 자체가 흰 콩이잖아. 3이라는 값은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이러한 식으로 펼쳐지는데. 자, 지금부터 말하는 두 가지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실근의 부.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근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실근이 된다고 한다면 실근은 부호를 가지게 돼. 그래서 어떠한 부호를 가지게 되는지를 놓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 무엇이 이게 되는지 얘기를 안 줬구나. 자,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에서 얘를 결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얘는 무엇을 따져서 얘네들을 구별을 해주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뭘 따지게 된 거냐면 일단 얘네들이 무엇을 실근의 부호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실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판별식을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인데 판별식 D가 0과 서로 같으면 근이 하나가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지만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써야 돼. 근이 2차원식 근이 하나라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지. 중근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원래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그거를 중복됐다고 해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나오게 돼. 그래서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기한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되고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이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부호는 판별식 D가 일단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자, 판별식 따지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보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두 근이 부호가 서로 같은 거고 얘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른 거잖아.
어떤 두 수의 부호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려면 뭘 해보면 되겠어? 그렇죠. 곱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두 근의 곱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두 근을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두 개가 서로 같은 부호가 되겠지만 0보다 작으면 다른 부호가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는 구별됐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얘네 둘을 구별해줘야 돼. 자, 일단은 두 개가 서로 같은 부호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두 개가 양수로 같으냐, 음수로 같으냐 알아보려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 얘네들이 양수로 같은지, 음수로 같은지 알아보려면 얘네 둘을 뭐 하냐면 더해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이용을 해주게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냐, 아니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다시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작으냐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 한다면 요 세 가지를 따져서 계산해주면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따지면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한다면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 얘는 판별식은 안 따집니까? 이것만 따져야 됩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자. ax의 제곱,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 나왔을 때 여기서 두 분의 곱이 뭐냐면 a분의 c야. 그렇지? 두 분의 곱이면 a분의 c가 되는데, 자,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a와 c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쓰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일단 B는 제곱했으니까 반드시 A는 플러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AC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4AC가 되니까 플러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B의 제곱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AC도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즉,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 D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판별식을 따질 필요 없어. 판별식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범위,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죠. 정확하게 쓴다면. 그래서 얘 하나만 따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 계산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놓고 생각을 하잖아. 그때 상수항이 음수가 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근을 구해서 뭐 계산한다든가 이용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 실근의 부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부호를 근의 분리라고도 얘기죠. 근을 분리해놨다 이건데, 근의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x에 어떤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잡아주게 돼. 이 k라는 값을 기준으로 놨을 때 두 근이 k보다 작으냐, 두 근이 k보다 크냐, 아니면 두 근 사이에 k가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여기 범위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 이것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내가 k라는 것을 0으로 놓으면 돼. 그 0보다 크면 양수가 돼,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냐,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으냐, 두 근 사이에 k가 있느냐를 구별해 주거든. 그런데 부호이기 때문에 부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를 통해서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어서 실근의 부호인 경우에는 이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하지만 근의 위치일 때는 약간 달라지거든. k가 어떤 특별한 값을 가질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한번 구별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k보다 크다.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특별한 게 뭐냐면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보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자, 일단은 두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두 근이 k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놓고 여기가 k가 된 거야.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했으니까, k는 여기 있겠다. 그럼 두 근 사이에 k가 있으니까, k는 여기에 있을 거야. 이해가 되지? 자, 어떻게 들었는지 이해가 돼? 그래서 쟤는 양근, 음근이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도 뭐든 아무것도 몰라. 양수는 확실히 구별해주면 되겠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는 K 두 근이 모두 K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K가 있는 경우, 이거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근이기 때문에 얘도 첫 번째 뭐부터 생각을 해주냐면 판별식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판별식. 일단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했죠. 이거는 서로 다르기란 말이 없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얘하고 얘를 구별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됐어. 그렇지?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됐지만,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와 여기를 구별해 주면 알 수 있는 것은 K는 두 근을 기준으로 놨을 때 K는 얘는 바깥쪽에 있어. 얘도 K는 두 근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어. 얘는 K는 두 근 사이로 안쪽에 있단 말이야. 자, 2차 함수 자체는 두 근을 기준으로 바깥쪽의 함수값은 플러스가 되고 안쪽의 함수값은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얘네 둘은 K에 대한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고 K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FK라는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K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크고 얘도 FK가 0보다 크고 얘는 FK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렇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별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2차 함수에서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했어? 그렇지, 축이지. 얘가 지금 축이 여기 있고 축이 여기 있잖아. 얘는 축을 기준 봤을 때 K보다 축이 위쪽에 있어. 얘는 축이 K보다 어느 쪽에 있어?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도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축의 위치, 축, 즉 X는 뭐가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축이 어디에 있냐면 K보다 큰 쪽에 위치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축이 K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의 위치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구별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면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주면 돼. 즉 무슨 얘기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그래프는 반드시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아래쪽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얘는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또한 이 사이에 축이 있는데 어차피 두 근 사이에 축이 있고 두 근 사이에 K가 있다는 얘기는 K와 축의 위치는 구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근 위치에 대해서 봤을 때는 판별식하고 얘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두 근이 실근의 부분을 얘 이렇게 차례대로 따지면 돼. 하지만 근의 위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 있는 걸 함수값을 먼저 따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함수값을 먼저 따지게 되는데 알겠지? 근데 함수값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뭐 주어진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뭐냐면 1보다 크고 뭐 하나의 근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또 하나의 근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0보다 크지만 뭐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경계를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두 개 이상으로. 그래서 함수값을 먼저 따지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함수값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우선이고, 함수값을 따지고 난 다음에 자,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만 존재하게 되면 양수만 전부 다 함수값이 여기 0보다 큰 양수가 있잖아. 함수값이 양수가 존재하게 되면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를 생각을 해주게 돼. 하지만 함수값에 음수가 하나라도 표현되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게 중요해. 일단은 근의 위치를 본다고 얘기를 해서 항상 함수값을 먼저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왜냐면 함수값이 음수가 있으면 축의 위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축의 위치를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 t도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것이 하나로 존재하게 되면 그냥 함수값만 따져서 계산을 해봐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함수값이 양수로만 존재하게 되면, 음수 없이 양수만 존재하게 되면 거기는 뭐가 되냐면 판별식하고 축의 위치를 반드시 따져야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주변에 있는데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 한번 보자. 자,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면 세 가지를 따진다고 했어.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해준다? 판별식 D를 확인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주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자,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K의 제곱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뭐가 되는 거야?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만들어지게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따진다고 해서, 자, 야, 두근이 뭐되니까 두근의 합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두근의 합은 x의 개수에 부호반되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서 k는 0보다 작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3k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모두 수직선에 그려주게 되면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k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보다 작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세 개 다 모두 만족시켜주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k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미쳤다. 알겠지? 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판별식가 0보다 크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으면 반대가 되겠지. 자,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일단 판별식은 똑같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k는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도 수직선의 k를 그려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작거나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k가 0보다는 크고 또 k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도 크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구간은 여기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얘가 안 나가잖아. 셋 다 모두 겹쳐야 돼. 그래서 높이를 세 개를 다르게 해준 것은 세 개 다 모두 겹치는 거네.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면. 서로 다른 부호면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했었지? 뭐가 된다 했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것이 뭐냐면 근의 실근의 부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느냐, 두근이 모두 음수냐, 서로 다른 부호냐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해가 되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뒤에 실근의 위치를 보게 된다면 자, 2차 반절식이 있는데 x의 제곱에 플러스 2k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k 이퀄 0인데 두 근이 모두 k보다 k가 뭐야? 1이지? 1보다 크다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실근의 위치를 따졌을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얘도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1은 여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함수값을 먼저 확인하는 거 있어. 자, F1이 0보다 크다가 된 거야. 함수값이 양수만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뭐도 생각을 해준다? 판별식 D도 생각을 해주게 되고 축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값부터 한번 볼까요? F1부터 F1이면 얼마가 돼? 1 플러스 2K 플러스 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다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놓게 된다면 4분의 D를 할 수 있겠지? 4분의 D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됐기 때문에 K의 제곱에 플러스 K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서로 다르는 말이 없지? 그래서 서로 다르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 해야 된다. K-2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축을 생각해 준다 했었지? 축은 여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축 마이너스 K는 1보다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네 셋 다 모두 그려주게 되면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셋 다 모두 만족시켜준 구간은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모두 만약에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냥 세 개를 다 따지면 돼. 두 분이 모두 양수면 세 가지, 두 분이 모두 음수면 세 가지,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한 가지만, 두 분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만 따지면 되겠지만은 실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함수값을 먼저 생각을 해준다 했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만 존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양수가 존재하게 되면 일단은 판별식하고 이런 축의 위치를 따지게 되고 함수값이 음수가 존재하게 되면 얘네들을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두 근이 2와 두 근이 모두 이런 경우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뭐가 돼? 양수가 되고 2일 때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 함수값과 판별식하고 축을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축도 얘네들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1과
이 사이에 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얘도 근의 위치와 똑같아. 그럼 이렇게 있으면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돼야 될 거야. 그 다음에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1하고 2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는 경계가 3개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값을 따져야 될 것은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2하고 3개를 따져야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1일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지. 그래서 얘는 그냥 f-1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다. f2가 0보다 크다. 요 세 개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음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과 축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것처럼 양수만 존재하고 얘처럼 양수만 존재하게 되면 판별식하고 축을 따지게 되고 여기는 것처럼 음수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축과 판별식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애들이 복잡하다가 더 어려워하는데 이게 더 편하지 계산하기는 함수값만 따지면 되니까.